태국 여행을 다녀온 42살 여성이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16일간 무방비로 지역사회에 노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인 35살 중국인 여성의 건강이 호전돼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치료받는 인천의료원 내부를 취재했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42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사망자 숫자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폐쇄되고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등 거짓 정보가 무차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첫 번째 환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목동의 초등학교와 학원 4곳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 학부모가 12번째 환자와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짜 큰일 났구나. 사원 같은 거 잘못할 것 같은데 무서워서. KDI가 이번 사태를 3개월 내에 종료되거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나누어 2가지 경제 정명을 청와대와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16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42세 한국인 여성인데요. 지난달 19일 중국이 아닌 태국에서 입국하면서 16일간 의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닌 데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감염 증세로 열흘간 병원까지 드나들어 환자들 전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어디서 감염된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방역복 차림의 보건소 직원이 병원 곳곳을 소독합니다. 출입구는 굳게 닫혔고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인 42살 한국인 여성이 진료받은 사실이 드러나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이 여성은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관광을 한 뒤 19일 오전 제주항공을 이용해 모항공항에 입국했습니다. 관광에는 5명이 동행했습니다. 이후 설 연휴인 25일부터 오한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1세기 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어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자녀 3명 등 가족에겐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자가 격리 조치하였고 가족들은 현재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여성은 태국 방문객이어서 공항 검역에서 감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체류 경험이 없는 데다 과거 폐암을 앓았던 적이 있어 병원에서도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격리될 때까지 16일간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돼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태국에서 감염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구와 현지에서 어떻게 접촉했고 조사를 해야만 감염 경로에 대한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보건당국은 여성의 동선과 접촉자 등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직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광주 시민들의 불안이 더 큰데요. 황당하게도 시민들이 이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아니라 맘카페였습니다. 가족 신상까지 담긴 정부 문건이 유출됐다는데 이런 사고가 처음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맘카페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 장짜리 보고서입니다. 광산구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에는 환자의 성과 나이, 거주 지역이 적혀 있고 최초 증상 발현에서 병원 이동까지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 문건은 광주 광산구청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파악 중에 있고 오늘 오전에 우리 구에서는 3사람밖에 몰랐다. 시에 보고를 했다. 문건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아들이 다닌다는 어린이집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엄마들이라든가 그 금방에 40대 부모님들까지 몇 동에 사냐고 물어보고 저기도 하고 지금 계속 전화가 오거든. 광주시는 해당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5번과 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보건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엄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시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라라는 그 지침을. 하지만 5일 만에 또다시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서 정부의 호언장담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나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인 30대 중국인 여성은 에이즈 치료제 투여 이후에 상태가 호전돼 퇴원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환자가 있는 인천의료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실 안을 돌아다니고 침대도 스스로 정리합니다. 35살 중국인 여성,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의 오늘 오후 모습입니다. 식사도 일반인과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중식으로 저희 식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두라든지 볶음밥이라든지 좋아하실 만한 걸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은 지 16일째. 의료진과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통역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왔습니다. 환자분 크게 불편한 곳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또 저희한테 많이 도움도 주시고. 어젯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두 차례 모두 음성이 나와 두 번째 확진자에 이어 퇴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 뒤 3일 만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 증상인 가래와 흉막염이 없었는데도 영상 촬영 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2주간 투약했고 지난달 28일 체온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2003년도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임상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진 HIV 치료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약제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경과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천의료원은 이 환자 한 명의 사례로 에이즈 치료 효과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번역기로 보살핌에 감사하며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진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르면 이번 주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만 해도 외부 공기와 차단된 특수 카트에 실려 검사를 받았지만 보건당국이 완쾌라고 표현할 정도로 호전된 덕분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도 에이즈 치료제가 투입됐고 네 번째 확진자에게도 같은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15명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할수록 접촉자 수도 크게 늘어 1,3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일본에서 감염돼 발견이 늦었던 12번 환자, 이 한 명의 접촉자 수가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래서 일찍 격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두 번째 확진자 외에도 퇴원을 검토 중인 환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은 조금은 있는데 보수적으로 계속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접촉자 수가 하루 만에 또다시 400명 넘게 늘어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가이드로 일하다 귀국한 중국인 12번 확진자를 666명이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밀 역학조사 결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경기 군포시 병원 등에서 접촉자가 급증했습니다. 10번 확진자가 거쳐간 경기 고양시 미용실과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도 접촉자 규모가 늘어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역학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접촉자가 어제 913명에서 오늘 131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많이 증가하는 그 양상은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작은 정도의 변동만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모든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속한 확진 판정을 위해 새로운 검사 키트를 지정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사법은 24시간이 걸렸지만 새 키트는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12번째 확진자, 중국인 남성과 접촉한 660여 명과 그 주변은 큰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한 학부모가 이 확진자 바로 옆자리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학원은 모두 휴업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정문 너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휴업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화요일날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만나까지 이 초등학교에 자녀 2명이 재학 중인 학부모가 중국인 관광 가이드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반, 학부모는 CGV 부천역점에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확진자가 학부모의 옆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12번째 확진자의 아내, 14번째 확진자도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모근초등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자녀 2명이 다닌 목동학원 4곳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목동학원 48곳에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공동체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좀 더 꺼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두렵고 긴장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12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2일과 23일에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탔던 KTX 옆좌석 승객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좌석 정보도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12번째 확진자가 강릉 선크루즈 리조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육군 병사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60명 넘게 늘어난 사망자, 모두 진원지 우한 근처에서 숨진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숫자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우한에서 5분 만에 시신 8구가 나오는 영상까지 유출됐습니다.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는 우한. 현지인이 촬영한 병원 영상에는 주황색 자루에 담긴 시신 여러 구가 차량에 쌓여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5、6、7、8，有8个，刚才3个，现在几分钟？5分钟了，现在已经8个了，又来了一个，来2个。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실상을 축소 발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첫 사망자가 나온 뒤 매일 누적 사망자 숫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확진 사망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 보도입니다. 한 지정병원 의사는 중증 환자 600명 중 검사지가 부족해 단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못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在武汉是一个医生要对付好多病人，一下子病人增多，所以呢，医疗资源短缺等等，这是问题呢。 신종 코로나 발병 사실을 세상에 최초로 공개했다가 괴담 유포자로 체포됐던 의사 리원양은 당시 당국의 은폐 정황을 자신의 SNS에 상세히 올렸습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의료 현장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换成科室的所有的共产党员，共产党员在宣誓的时候不是说吗？把人民的利益放在第一位。 상황이 가장 심각한 중국 우한에서는 열흘 만에 건설된 임시 응급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염된 환자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터라 중국 당국은 추가 병상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자, 일본의 확진자는 우리보다 많은 20명입니다. 홍콩을 거쳐서 일본으로 크루즈선이 한 대 왔는데 함께 여행한 승객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콩에서는 오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14박 15일 일정을 하루 앞당겨 어제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25日の香港までの5日間を本船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で過ごした乗客がなる2月1日にコロナウイルス陽性と診断されたことが 지난달 20일 크루즈에 탄 80대 홍콩 승객이 지난달 25일 경유지인 홍콩에서 내린 뒤에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베트남과 대만을 거쳐 요코하마로 들어온 승객들은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船に乗船中のすべての乗客、そして乗務員の体温検査の必要がございます。 검역관들은 배를 타고 크루즈에 올라 17층 전역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객과 승무원 3,500명 전원은 배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 10여 명이 발열 증상 등으로 개인실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ついては昨日夜から発熱などの体調不良が見られる方に対する PCR検査の実施を含め全員の健康状態を確認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두 번째 사망자는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고속철을 타고 지난달 21일 우한을 다녀온 39살 남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If the government acts fast enough to close the border, the outbreak in the possible community outbreak in Hong Kong could be avoided. 본토와의 접경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산역 근방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역이 폐쇄됐다. 이런 뉴스가 그럴듯한 사진과 함께 퍼집니다. 시민들의 불안함을 타고 번지지만 가짜 뉴스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달 30일 평택보건소에서 중국인 남성이 숨졌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는 그 현장을 저희가 좀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지 나흘 만에 6만 건 가까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중국인이 숨진 건 지병 때문이었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유튜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에선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산역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관에서 쓰러진 노숙인을 봤다는 온라인 글이 노숙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역이 폐쇄됐다는 루머로 왜곡돼 확산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곳 안산역에서 단순 환자를 이송했지만 안산역이 폐쇄됐다는 거짓 정보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이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괜히 걱정돼서 막 전화하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처음에 진짜인 줄 알고 더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천안에선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관심받을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퍼뜨린 유포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어제 일명 따이공,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있는 마스크를 싹쓸이해가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들과 한국 공장을 연결해주는 무역 중개상들 만나봤는데 나라를 판 것 같다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끝나지 않은 마스크 논쟁,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중국인이 테이프로 상자들을 감쌉니다. 대량 구입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카트에 박스째 담아 출국장을 향하는 중국인도 보입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중국인은 마스크를 구매하라며 번역기를 통해 평소보다 3배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Hey. 3,000원? 조금이라도 물량을 더 챙기려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구매 가격을 2~3배 올렸습니다. 400원이면 1씩. 처음 준다는 사람들이 따더라고요. 300만 장? 100만 장이라고. 이렇게 대량 구매하는 중국인들을 국내 생산업체와 연결해주는 곳은 중개무역상들. 한 달 전부터 마스크 대량 구매를 원하는 중국 업체 100여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무역상 한 곳은 이들이 요청한 마스크가 모두 1000만 장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중개상은 마음이 무겁다며 뒤늦게 후회합니다. 나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이렇게 수배할 줄 모르고 수배를 시켜줬죠. 뭐. 어제도 마스크 중개 요청이 빗발쳤지만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안 알려주지.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지. 중국인들의 국내산 마스크 쟁탈전이 이어지면서 국내 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지나친 상술, 우리나라 일부 상인들도 문제입니다. 바람 차단용 안경을 바이러스 차단 안경으로 이름만 바꾸더니 가격은 훨씬 올려서 팝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안경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안경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최근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라며 안경 하나를 꺼냅니다.
저희도 좋아하는 거 아닌데 사실은 무조건 하나 나가면 이 어려워요. 비슷한 제품을 상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방풍 안경테라는 글자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적힌 제품들이 나옵니다. 판매 업체는 100% 감염을 차단한다고 자신합니다. 네, 이거 완전 차단되는 거고요.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이런 것까지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이게 막아주는 건가요? 네네네.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안경을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안경테에 덧붙인 실리콘과 얼굴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배달된 제품을 살펴봐도 인터넷에서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경 제조업체에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용어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인증을 받고 이러진 않았어요. 최근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된다며 방풍용으로 팔리던 안경이 지금은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는 바이러스 차단용 안경으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 등 건강 보조식품들 역시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앞세워 팔리고 있습니다. 딱 그 시기에 맞물려서 출시가 되었고 그때 딱 인증 검사까지 다 마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용으로 딱 나온 거 맞죠? 네네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임상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공포를 파고드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만큼 불안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러니까 16번째 확진자가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간 적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6번째 확진자 중국 방문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여행한 뒤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제3국 입국자 감염이 첫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 확진자와 접촉력이 확인됐던 12번째 확진자와는 달리 감염 경로가 미스터리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태국 여행 중에 걸렸다 이렇게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선 16번째 확진자가 태국을 빠져나왔을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당시 태국 내 확진자는 2명이었습니다. 태국 지역사회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점이라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다양한 국적의 많은 여행자들이 모이는 공항이나 기내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6번째 확진자가 한국에 귀국한 뒤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엿새간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이 점인데 이 확진자가 처음 아픈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간 게 열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자유롭게 이제 병원을 오갔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나 의사에게 전염됐을 가능성, 이게 사실 메르스 때 그 슈퍼 전파자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슈퍼 전파자, 그 한 명이 여러 명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발생합니다. 밀폐된 진료실에서 의료진과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고 또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첫 번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30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요. 16번째 환자가 이미 폐렴이 심한 상태에서 전남대 병원과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1세기 병원에서는 입원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확진자 중에 2차 감염 우려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중국입니다. 오늘도 중국 사망자 수가 오늘 하루만 이제 6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수치도 지금 믿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있지만 왜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겁니까? 네, 중국 사망자 오늘 하루만 64명이 늘었고요. 오늘 하루 누적 사망자는 42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50명, 또 60명씩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중증 환자들의 적체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난 뒤 중증으로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중국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부터 2달이 되어가다 보니까 완치가 안 된 중증 환자의 사망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증상이 심해지기까지 제대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꼽힙니다.
한 홍콩의 외신 기자는 자신의 SNS에 우한에서는 검사받는 걸 복권 당첨처럼 여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부족한 마스크를 하나라도 구해보려고 난리인데요. 이 와중에 정부 인사들이 마스크를 상자째 챙겨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풍경을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의 한 약국. 제복을 입은 남성이 마스크가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나갑니다. 한 시민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 남성은 정부 차량에 상자를 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놓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마스크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최근 경찰서에 마스크 500장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인사할 틈도 없이 나가버린 이 청년을 향해 거수경례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마스크 선행은 고속도로 검역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현지 중국인들의 마스크 기부가 테러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영사관 앞에 상자 3개가 놓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이 상자를 폭파한 겁니다. 중국 SNS에선 마스크 기부와 관련해 선한 시민들이 이름도 알리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안한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황당한 민간요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회용 마스크를 끓는 물에 소독하는 홍콩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인도 정부는 매일 콧구멍에 참기름을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돌아온 인도네시아 군인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희뿌연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방역에 나선 겁니다. 무섭게 퍼지는 전염병만큼이나 근거 없는 예방법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 홍콩 남성은 일회용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겠다며 냄비에 넣고 물을 끓입니다. 잠시 뒤 직접 써보기까지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예방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직포나 이런 거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수증기에 닿거나 찌거나 그러면 필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SNS에는 김치를 먹거나 닭고기 스프를 마시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선 술을 마시고 양파를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선 소의 오줌과 똥이 전염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는 매일 콧구멍에 참기름 2방울을 떨어뜨리면 좋다는 예방법까지 내놨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민간요법과 관련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마늘을 먹거나 식염수로 콧구멍을 헹구는 등의 민간요법은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영향을 주는 곳들이 또 많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감염이 두려워서인지 헌혈하는 사람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공급 위기 상태가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헌혈 침대 7개가 전부 비어 있습니다. 주변에 회사가 많아 직장인들이 몰리는 곳이지만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혈 예약 취소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리는 탓입니다. 방문객 수는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평균 되시거든요. 지금 신종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부터 한 5에서 10명 정도로 반 이상 정도 줄으셨어요. 200여 개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액원은 비상입니다. 평소 혈액 박스로 가득 차 있던 냉동고는 빈자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혈액을 임시 보관하는 이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야 혈액 공급이 안정적인데요. 살펴보니 곳곳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혈액은 5일분이 확보돼야 안정적이지만 오늘 3.41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공급 위기 수준인 3일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메르스와 사스가 유행했을 때보다도 혈액이 부족한 겁니다. 3.01분 보유량이 떨어지게 되면 병원에 제한 공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이런 치료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한 피해가 생길까 봐 우려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본부는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헌혈 중 감염 위험은 없다며 위급한 생명을 위해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부산항도 마비 상태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중국 대신 부산항으로 몰리면서 컨테이너들이 쌓여서 제대로 내리고 실을 수도 없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두의 컨테이너가 빈틈을 찾기 힘들 정도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는 선박은 있지만 나가는 선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산항에는 중국 선사들이 찾아가지 않은 컨테이너가 쌓이면서 적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으로 가야 할 화물들의 발이 묶인 겁니다. 게다가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연휴를 9일까지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내봐야 운송도 안 돼, 수입자한테 물건이 배달도 안 되는데 이러는 거죠, 요즘은. 이 사태가 조금 더 커지면 엉망진창 되겠죠, 이제. 부산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비율은 이미 80%를 넘었습니다. 평소에는 평균 70% 수준인데 여유 공간이 줄면서 정상적인 부두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몇 주 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그래 되면 이제 더 이상 손 들어야지, 손. 이 선사에서 이제 화물 쓰고 못 들어오는 거지 뭐. 컨테이너 포화 상태가 오래가면 물동량이 감소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중국 상황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선사들은 흉흉한 소문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터미널 스톱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부산항만공사는 유유부두와 배후단지 등에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식으로 적체 현상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도 팩트맨에 제보된 시청자 궁금증으로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아이 장난감을 배송받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냐는 질문인데요. 중국 당국도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닷새간 생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말 중국에서 배송된 물품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온도 20도, 습도 40%를 만족시키면 플라스틱 표면에서도 닷새간 생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고요. 사스 바이러스 역시 플라스틱, 나무, 종이 표면 등에서 사흘간 생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특수한 조건이 충족된 결과고 온도와 습도를 올릴수록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러스가 표면에 남아있더라도 사람에 전염될 수 있는 전파력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24시간 안에 사라진다고 말하는데요. 표면이 딱딱한 데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천이나 휴지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확진자가 머문 의료기관이나 호텔 내부에서 물품으로 전염된 사례는 있지만 외부에서 배송된 물품을 통한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종합하면 확진자의 비말이 물건 표면에 튀어야 하고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이어야 하며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침투해야 전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보낸 국제 배송을 통한 전염 가능성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소독제를 물건 표면에 뿌리거나 물건을 만진 뒤 손을 곧바로 씻으면 바이러스 대부분 사멸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오늘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외국인 입국 금지가 시작된 첫날이지만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1만 명의 승객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목에 인식표를 걷는 것을 포함해 절차가 복잡해졌다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달라진 중국인 입국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중국발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오늘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2주 내에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면서 인천공항은 특별검역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승객의 후베이성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 내 연락처와 숙소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승객에게는 이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역을 통과한 후엔 이 검역 확인증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And they make a phone call, make sure we can, in Korea, we can take this call. 중국발 승객을 다른 승객과 분리하기 위해 특별검역대 3개를 설치했지만 수화물 찾는 곳부터는 동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중국말을 쓰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조금 심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격리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부터 제주 무비자 관광이 금지되면서 제주공항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전 상하이에서 도착한 186석짜리 비행기엔 승객이 4명뿐이었고 중국인 입도객을 다 합쳐도 100명이 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인들로 붐비던 관광지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틀 전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앞에 사람들이 보글보글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하루바로 사람 먹는데 진짜 일당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중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제주를 꺼리면서 관광업계는 도미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첫날,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우회적으로 이번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부임에 아직 신임장도 못 받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묻자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말로 역지사지를 언급하며 제한 조치의 근거를 따졌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취한 조치,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것은 뭔가 WHO의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관광과 유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WHO의 권고에도 입국 제한을 한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이 잘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과 통제, 치료가 모든 가능한 상태입니다. 열흘 이내에 효과적으로 제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치 환자 숫자가 사망 환자를 훨씬 넘어섰고 다른 나라 전염병 상황은 비교적 가벼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주재국에서 신종 코로나 문제로 기자회견까지 연 건 아프리카 가나, 말리에 이어 3번째입니다. 주요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최근 뉴스도 온통 바이러스 소식이지만 안방극장에서도 바이러스 재난 영화가 최고 인기입니다. 9년 전 개봉됐던 이 재난 영화의 하루 평균 시청 횟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보도 없고 대리만족도 느끼는 심리라는데요. 이 내용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아내. 피곤함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Mr. Amaf, your wife is dead.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happened to her? 일상생활 접촉으로 바이러스 감염자 수천 명이 생겨났는데 감염원은 다름 아닌 박쥐였습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컨테이전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듯 스토리가 닮아 있습니다. 영화관 대신 집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하루 평균 시청 횟수가 지난해 평균 시청 횟수의 800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닮은 꼴 영화뿐만 아니라 재난 영화 전체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영화 감기의 경우 시청 횟수가 무려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바이러스 진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를 통해 정보를 얻고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그런 대피하는 모습이나 그런 해결하는 모습을 그냥 간접적이나마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백신을 만든다던가 해결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영화관 기피가 이어지면서 안방 속 재난 영화도 한동안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처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공유 경제도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장난감 대여가 크게 줄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는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손님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많이 힘들죠. 대여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는 좀 많이 주셨어요. 매출의 한 30% 정도 타격이 좀 있어요. 이 시각 현재 오후 3시를 조금 넘기고 있는데요. 보통 때면 10여 명 안팎의 아이들이 와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절반도 차지 못했습니다. 물만 보이면 손을 씻어요. 미세먼지 안 좋을 때만 썼어요.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2만 5천 개에 이르는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편하니까 우선은 타고는 있는데 좀 찜찜하기는 하더라고요. 꼭 이제 손을 좀 씻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이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에는 이렇게 손 세척제를 비치해놨습니다. 또한 매일 구역별로 하루에 한두 번꼴로 자전거 소독 작업을 하고 있지만 따릉이 이용 건수는 1월 말로 접어들면서 2,700여 건 줄었습니다. 공유 차량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객이 급격히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분들도 차량 운행 전후에 발열 체크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유 경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지역은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어떤 맛집과 명소도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의 명소로 꼽히는 빵집입니다. SNS에는 이 집 빵을 사려고 줄을 섰다는 글이 많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군산에서 62살 여성이 8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줄은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람이 없어. 중간에 여기는 사람 엄청 많아야 되는데 지금 타격이 있어요. GM 군산공장 철수 여파가 채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까지 덮친 겁니다. 나오고 오지도 않고 관광객들도 안 오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큰일 났어. 12번째 확진자인 48살 중국 남성이 다녀간 강릉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오죽헌과 시립박물관 입장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약이 좀 취소는 나왔어요. 지금 한 2억 정도는 최소한 피해가 나올 것 같아요. 무안교민 528명이 격리되어 있는 충남 아산도 울상입니다. 온천은 겨울이 성수기지만 사우나를 갖춘 아산 대표 호텔 3곳의 주말 이용객은 평균 60% 정도 급감했습니다. 손님 구경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4분의 1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밖에 손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되는 겨울철에 비해서. 경찰 인재개발원 근처 식당 손님은 시청 공무원이 전부입니다. 다 가시고 나면 그때는 여기는 정말 피난간촌처럼 사람이 발길이 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신종 코로나 공포가 지역 경제까지 덮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집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2가지 경제 전망을 청와대와 정부에 긴급 보고했는데 최악과 차악의 경우 2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2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 청와대와 정부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KDI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나눠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나리오별로 국내 10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계, 중국, 한국의 GDP 전망치 등을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글로벌과 중국의 GDP가 크게 감소해 올해 한국 성장률 목표치인 2.4%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3개월 내에 종료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정 집행과 규제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로 상대방 차에 8살 쌍둥이 자매가 숨진 가족. 알고 보니 부모도 위독한 상태라 아이들의 빈소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검정색 SUV 차량. 갑자기 뒤쪽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과 정면 충돌한 겁니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부부와 8살 쌍둥이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어린 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었어. 나도 그렇고. 형하고 형수님이 되게 힘들게 아기를 얻어가지고 키우고 있었던 건데 너무 소중하게 얻은 딸들인데.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났지만 쌍둥이 자매의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부모 모두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장기를 다친 쌍둥이 아버지는 오늘 장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어머니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최초 신고자는 쌍둥이 자매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뒷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애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안전벨트 했구나 이런 생각. 저쪽 차 가서 확인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제 119들이 와가지고서. 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운전자가 사망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되고.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키는 어머니 이명희 고문이 쥐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이명희 고문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아니라 아들 조원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영권을 놓고 장남 조원태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립하고 있는 한진그룹.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여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 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입장문 말미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아닌 외부 세력의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조 씨 일가의 경영권 포기를 요구해온 강성구 펀드 등과 연대해 반조원태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확보한 지분과 조원태 회장 측의 지분 격차가 박빙이어서 국민연금과 개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직전까지 남매 간 우호 지분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뽑는 미국 민주당 첫 경선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대참사가 난 겁니다. 미국 아이오와 현지에 있는 김정한 특파원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경선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오와는 새벽 5시 15분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강풍과 차가운 새벽 공기만큼 후보들의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역사상 처음으로 이 결과 발표가 무산된 건데요.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해킹은 없었고 단순한 집계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지만 이 후보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결과 발표는 이르면 오늘 밤, 한국 시간 오늘 밤, 내일 새벽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은 이 틈을 이용해서 이 엉성한 열차 사고와 같았다는 조롱과 함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승리는 곧 정치 자금과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의 경우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를 차지한 10명 중 6명이 실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코커스도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하나마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7%를 득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항마가 누구든 11월 대선에서 승자는 본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팬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 오늘 법원이 경기를 주최했던 더 페스타에게 티켓값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팬들을 설레게 했던 호날두의 내한. 호날두가 무조건 뛴다는 말에 6만 5천 관중이 가득했지만 호날두는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 호날두의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변명한 유벤투스 감독. 하지만 다음 날 호날두의 SNS에는 버젓이 러닝머신을 뛰는 영상이 올라와 성난 팬심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단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오늘 인천지법은 마침내 처음 소송을 제기한 관중 2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최사인 더 페스타에게 관중의 1인당 티켓 7만 원과 1,000원의 수수료, 여기에 30만 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점은 문화 스포츠계를 통틀어서 거의 최초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해줬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다른 관중도 수천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승소하는 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호날두 노쇼 사건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서 추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최근 여자 탁구 올림픽 본선을 이끈 16살 막내 신유빈을 아시나요? 눈부신 활약 속에 고교 대신 실업팀 입단이 확정적인데요. 탁구에 올인하겠다는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서브. 상대의 맹공을 잇따라 받아치는 신유빈. 포르투갈에서 열린 올림픽 단체 예선에서 한국 여자 탁구는 16살 막내 신유빈을 앞세워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배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떨리지만 그런 경험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5살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리며 국제 무대를 밟은 덕에 실전 감각은 여느 성인 선수 못지 않습니다. 5개 실업팀 중 4개 팀이나 러브콜을 보낸 귀하신 몸.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팀 직행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지만 신유빈은 탁구에만 전념하고 싶어합니다. 책상에 앉아보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지금 탁구를 할 때는 탁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서. 16살 탁구 천재의 도쿄에서의 활약이 벌써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는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 선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힘든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 바로 중국의 수영 스타 순영입니다. 그런데 파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NBA LA 레이커스에서 뛴 적이 있는 순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힘든 시절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도핑 문제로 선수 생명 위기에 놓인 순양이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 겨울 들어 눈다운 눈을 처음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은 지금 눈발이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는데 호남과 경상 서부 내륙에서는 늦은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중부와 전북 지역, 경북 서부와 제주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추위까지 겹쳐서 비상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며 내일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 여러 지역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오늘 밤 11시를 기준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온까지 낮아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두툼한 패딩과 또 굽이 낮은 신발을 착용하셔서 추위와 또 빙판길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해상과 내륙에는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쪽 지역의 공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서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항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다소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Don't worry, it's not corona.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WHO 사무총장의 농담, 그리고 웃음.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여행 금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 등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발언을 해서 친중파라는 평가가 파다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리더가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라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인류의 승리 한 걸음 멀어지는 것 아닐까요? 전임 사무총장 중국계 마거리 첸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을 위해서라면 1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는 1997년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홍콩 가금류 150만 마리를 모두 폐기하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전 인류 건강을 책임지는 국제기구마저 강대국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